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게들남님께 제보드릴 이야기는 저희 가족들 모두 충격을 받고 지금도 말을 하기 꺼려지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20살 대학생이었고 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알바를 끝내고 친구들을 만나서 놀다가 조금 늦게 집으로 들어갔었는데 거실에서 저희 부모님과 사촌 오빠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은지야, 왜 이렇게 늦었어? 좀 일찍 다녀야지. 일로 와서 여기 좀 앉아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사촌 오빠가 군대를 전역하고 영업회사에 취직을 했다는데 그 회사가 저희 집과 가깝다는 이유로 오빠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여기서 지내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릴 땐 사촌 오빠와 잘 지냈지만 오빠가 중학생이 됐을 무렵 이모부가 돌아가셨고 아마 그때부터는 명절 말고는 얼굴 볼 일이 거의 없다시피 그렇게 서먹하게 지내던 사이였죠. 그래도 가족이니 오빠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그 당시 아버지가 서재로 쓰시던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을 사촌 오빠에게 내주고 그날부터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모두가 오빠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오빠가 집안일도 잘하고 거기다 요리까지 수준급이라 특히 저희 엄마가 사촌 오빠 칭찬을 끊임없이 하시곤 하셨죠. 아유, 우리 태수, 살림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지금 장가 가도 되겠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제가 앞으로도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때는 사촌 오빠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집안 분위기가 더 화목해진 듯 했었으나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한날은 새벽 2시쯤이었나? 제가 잠기가 밝은 편이라 조그만 소리에도 금방 일어나는 편이었는데 그날 새벽 제 방문을 누군가 열었고 저는 그 소리에 실눈을 뜨고 방문 쪽을 쳐다본 적이 있었죠. 문 앞에는 사람 실루엣이 보였는데 제가 몇 번을 확인해도 사촌 오빠인 게 틀림없었고 오빠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잠시 뒤 그대로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었고 도대체 그 시간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제 방문을 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무섭다는 느낌까지 받았었죠. 그날부터 사촌 오빠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고 저는 오빠와 거리를 두면서 지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촌 오빠가 제게 다가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은지야, 너 남자친구 있어? 어? 없는데 왜? 우리 회사에 진짜 성실하고 훈남인 사람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너한테 소개해주면 좋을까 싶어서. 사촌 오빠가 남자를 소개해준다는 말을 왜 꺼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딱히 소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거절을 했고 그보다 며칠 전 새벽에 제 방 방문을 열고 왜 들어왔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오빠, 얼마 전에 새벽에 내 방에는 왜 들어온 거야? 어? 내가 그랬다고? 난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그건가? 아니 내가 너한테 말을 못했는데 나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가끔 목류병 증상이 나타나거든. 아마 그런 거 같은데. 많이 놀랐지? 내가 미안해. 사촌 오빠에게 그런 말을 듣고 나니 순간 괜한 의심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왠지 오빠가 측은해 보이기까지 했고 그 뒤로 오빠에게 좀 더 살갑게 대해보자는 마음으로 밥도 차려주고 말동무도 해주면서 그렇게 잘 지내보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촌 오빠가 회사 선배라는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선배라는 사람의 눈빛이 뭔가 집안을 훑어보는 그런 기분 나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손님이니 저는 식사까지 대접을 하면서 오빠를 잘 좀 봐달라며 웃으면서 말을 했었는데 그 호의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저에겐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었죠. 사촌 오빠와 그 선배라는 사람은 틈만 나면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심지어 제가 알바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마치 본인 집처럼 소파에서 과자를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던 날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식당 일 때문에 낮 시간은 거의 집을 비우시는데 그걸 이용해서 자꾸 들락날락 하는 걸 보니 그 선배라는 사람도 그렇지만 뭐 하나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는 사촌 오빠에게 너무 실망스럽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그날 그 선배가 들으란 식으로 사촌 오빠에게 화를 내며 말을 했었습니다. 오빠, 여기가 오빠 집이야? 사람 부르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자꾸 이러면 내가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야. 아, 그게 미안. 다음부터 조심할게. 제가 화를 내고 나서부턴 2번 다시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 뒤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무서운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났었죠. 한날은 사촌 오빠가 아빠에게 등산을 다녀오자고 제안을 했고 아빠는 모처럼 운동도 할 겸 사촌 오빠와 둘이서 외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밤 아빠가 인상을 쓰시면서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산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했으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말을 들었고 그땐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예고에 가까운 일이라 볼 수 있었죠.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족을 충격에 빠뜨리는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 그때가 새벽 시간이었고 가족 모두 잠이 들었을 때 일어났었습니다. 그날 새벽 부모님 방에서 비명소리가 났고 저는 놀라서 안방으로 뛰어갔더니 글쎄 사촌 오빠가 아빠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있었고 엄마는 옆에서 사촌 오빠를 떼어내려 했지만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도와 사촌 오빠를 밀치면서 겨우 떼어놓았고 아빠의 목 주변에는 피멍이 들 만큼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버렸는데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드신지 아빠는 눈물까지 보이면서 괴로워하시는 모습이었죠. 그날 이후 저희 가족들은 오빠와 함께 지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제가 이모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이모도 충격을 받고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반복을 하셨습니다. 사촌 오빠는 그런 짓을 하고도 사과는커녕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 그런 모습을 본 저희 부모님은 사촌 오빠에게 큰 상실감을 느끼셨죠. 그렇게 사촌 오빠가 집을 나가고 거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희 부모님이 급하게 집으로 뛰어들어와 옷을 갈아입으면서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게 진짜 사실인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은지야, 너도 옷 갈아입고 나와. 글쎄 태수가 세상을 떠났대. 그 말은 사촌 오빠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을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고 그날 저희 가족은 오빠의 장례식장으로 찾아갔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친척들과 그리고 오빠가 다니던 회사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왔던 그 선배라는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모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건 사촌 오빠가 사망을 하기 전에 남긴 일기장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빠는 회사에 입사하고 얼마 뒤부터 회사 동료 몇 명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었는데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과 그리고 상식을 벗어난 일까지 모두 오빠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일단 새벽 시간에 오빠가 제 방문을 열었던 건 목류병 증세가 아니었고 회사 선배라는 사람이 오빠에게 제가 자고 있는 모습을 찍어오라는 지시였는데 오빠는 차마 사진을 찍지 못했고 제게 변명을 했던 게 바로 목류병이란 이야기를 꺼냈던 거였죠. 또 아버지와 등산을 갔을 때도 아버지를 밀어버리는 지시와 그리고 아버지의 목을 조른 것도 전부 이 선배의 명령으로 인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실행했던 겁니다. 그 말만 들었을 땐 도대체 그 선배가 뭐길래 사촌 오빠가 이렇게 인형처럼 조종을 당했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었지만 이모에게 어릴 적 사촌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오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학창시절 사촌 오빠는 또래보다 체격이 왜소한 편이었는데 그런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일방적으로 맞고 오는 날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모부까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없다고 따돌림까지 당했었다는데, 이런 일로 인해 이모는 매번 학교에 찾아가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다고 한참을 울면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사촌 오빠는 폭력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군대를 다녀와서 조금 회복이 되는 듯 했었으나,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회사에서 과거에 겪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자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 사촌 오빠가 떠나고 난 뒤 저는 누가 방문을 열 때마다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는 버릇이 생겨버렸고, 저희 아빠도 가끔씩 목이 답답하다면서 그날 밤 일을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건 사촌 오빠에 대한 미움도 분노도 아닌, 믿었던 가족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명확히 어떤 감정이라 설명하기엔 좀 어렵지만, 오빠에 대한 이런 감정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 너무 괴롭기만 합니다. 사촌 오빠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괴롭혔던 그 인간들은 죽어서도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오빠는 지금 어디에 있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